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어서와 온라인 학교 오늘 목요일 세 번째 시간인 사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인데 잘 지냈나요? 우리 조금만 쉬면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 오늘 수업도 처지지 말고 또 열심히 듣고 우리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어서 오늘 배울 주제는 열대와 온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후 지역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기후 지역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죠? 네, 열심히 하겠다는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기온 분포와 강수량의 분포를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아래 범례에 보면 밀리미터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강수량의 분포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 공기의 흐름이 보통 이런 강수량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적도 근처에 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네. 자,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공기의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네, 공기의 흐름이 보통 상승하는. 네, 이렇게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기도 하고 이 위도는 자동으로 공기가 상승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선생님이 가를 표시를 해봤어요. 자, 이곳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라고 했었죠. 네, 여러분 스코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차피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우선 몰라도 되니까 이따 선생님이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막 같은 지역들은 공기가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했죠? 네, 맞아요. 공기가 가라앉는 이렇게 하강하는 성향을 띈다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위도상으로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사막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세계에는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의 기후를 배워볼 거예요. 자, 두 가지 기후란 뭐냐면 자, 이렇게 열대와 온대 기후를 배워볼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 그림이 나타나 있죠? 아마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인 것 같나요?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벌써 답을 한 친구가 있어요. 논두렁 친구. 싱가포르라고 답을 해줬고 라랄락 친구도 옹행 친구도 다 대답을 해줬네요. 자, 싱가포르가 맞아요, 여러분. 자, 싱가포르의 유명한 것들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 보이나요? 자, 앞의 모습은 사자인데 뒤는 마치 인어처럼 비늘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동물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해치처럼 상상의 동물이라고 싱가포르에서 명칭하는 멀라이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머라이언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되게 독특한 건물이 있죠?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건물인데요.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이에요. 자, 이렇게 큰 배를 밑에 기둥이 받치고 있는 구조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네,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왜 싱가포르의 사진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그 전에 싱가포르의 위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비해서 싱가포르를 가려면 비행기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자, 싱가포르는 이렇게 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예요. 자, 적도는 위도 0도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대답 기다려 볼게요. 한번 다 자유롭게 대답을 해봅시다. 가본 친구들도 있겠고. 네, 더워요. 맞아요. 덥기 때문에 반팔.
민성이 친구가 되게 잘 대답을 해줬고, 우산. 네, 맞아요. 오후에는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었고, 건희 친구는 선크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되게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풍기도 필요하고, 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대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대기후뿐만 아니라 또 온대기후도 같이 배울 건데요.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열대우림 지역의 기후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온대기후 지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기후 특징과 주민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 기억하는 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대우림 기후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만화 영화 하나 이야기했던 적 있었죠?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이 한 단어 얘기했었어요. 뭐 얘기할까요?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말고. 네, 했었어요. 두 글자였는데. 네, 맞아요. 수영이 친구가 잘 말해줬네요. 타잔을 배웠었죠? 타잔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디즈니 만화인 타잔의 그 한 장면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이 두 주인공 밑에 있는 동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동물이 있나요? 네, 악어가 있죠, 악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주인공을 보지 말고 뒤에 있는 나무 숲을 한번 잘 봐볼까요? 자, 나무 숲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숲이 빼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나무들도 있고 작은 풀들도 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이 타잔의 배경이 되는 열대우림 기후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무성한 풀들이 자랄 수 있는지, 또 지금 타잔과 제이는 왜 이렇게 얇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열대우림 기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지도에서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열대우림 기후는 이렇게 적도 주변의 저위도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기후예요. 자, 저위도이기 때문에 일사량이 굉장히 많겠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싱가포르도 가운데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싱가포르도 역시 열대기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열대기후는 1년 내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뜨거운 기후가 나타나요.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후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싱가포르의 기후 그래프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기후 그래프를 읽을 때는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보라고 했었죠? 자, 근데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20도 이상의 온도가 1년 내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정도의 기온이면 우리나라의 한여름의 기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1년 내내 우리나라의 한여름처럼 더운 기후가 나타난대요. 어때요? 이 지역은 살기 좋은 기후일까요? 네, 뭐 더운 여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1년 내내 더우면 인간이 살기 적당한 기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선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래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후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이 1년 내내 여름에 기온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네, 맞아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싱가포르 가려면 우산을 챙겨야 된다는 것도 정답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했을 때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제시해 줬었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서 또 등장해요. 자, 매일 오후에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이 내립니다. 스콜. 자, 스콜에는 꼭 체크를 해둡시다. 자, 스콜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름을 한번 보면 여름철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여름에 왜 비가 내리는 걸까요?
보통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내리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 네, 맞아요. 그런 비를 소나기라고 하는데 혹시 왜 소나기가 오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장마는 좀 소나기의 느낌과는 달라요, 여러분. 습한 거?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땅이 뜨겁게 가열이 되면서 그 가열된 공기가 계속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오전부터 햇빛이 쨍쨍 찌는데 오후까지 계속 가열이 되다 보면은 결국엔 공기가 상승하면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연승이 친구가 공기가 상승한다고 잘 말해줬어요. 자, 이렇게 스콜이 내리는 것이 바로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인데, 자, 그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가 높은 열대우림 기후의 모습은 어떨지 두 가지 사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면 아까 타잔의 그림에서도 봤던 그 나무 숲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키가 큰 나무도 잘 자라고요. 키 큰 나무 밑에 잔 가지들도 되게 잘 자라요.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이런 식으로 덩굴 식물 같은 것들도 많이 자라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숲을 이루는데 이런 숲을 밀림 또는 우림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식물이 많은 만큼 그 식물이나 뭐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 다양한 동물들도 나타나요. 자, 어때요? 다양한 동물이 보이죠? 치타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홍학, 플라밍고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새, 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열대우림 기후는 생태계가 총집합체가 된 가치 있는 숲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뱀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이나 봐요, 뱀이. 네. 나무늘보, 물론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주민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타잔과 그 타잔의 친구인 제인이 얇은 옷을 입고 다녔듯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이렇게 얇은 옷차림을 입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원주민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옷차림이 굉장히 가볍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덥고 습한 날씨에 맞는 얇고 가벼운 옷차림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살살 추출할 시간인데 여기 음식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음식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 이름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왼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 어떤 걸까요? 자, 맞춰볼까요? 한번 선생님이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 네, 볶음밥인데 커리 아니에요. 네 글자. 오, 맞았어요. 저기 비프? 맞나요? 나시고랭이라고 대답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으로 나시고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나시고랭은 밥을 볶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볶음밥인데 우리나라의 볶음밥보다 훨씬 더 달고 시고 짜고 이런 좀 강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양한 향신료예요. 자, 향신료 중에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향신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나시고랭 먹어봤나 봐요. 네. 고수, 맞아요. 고수는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향신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향과 맛을 많이 강하게 내주는 이런 것들을 왜 많이 쓰냐면요. 이런 지역은 더워요.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이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고온의 기름에 튀긴 음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강한 향신료를 이용해서 음식이 상하는 걸 방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레몬그라스라는 것도 많이 넣고요. 나시고랭 나중에 꼭 먹어봐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판매하는 음식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어떤 집에 살게 될지를 한번 봐봅시다. 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집도 있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맨 땅 위에 조금 더 높이 집을 지은 상태가 보이죠? 자, 왜 이렇게 땅 밑에 바로 붙이지 않고 조금 띄워서 집을 지을까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수상가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대답을 네, 맞아. 비가 많이 와요. 또 해충과 바닥의 습기를 막기 위해서 스티로폼 친구가 정확하게 답을 말해줬어요. 자, 우선은 잘 보면요. 문이 굉장히 크고 창문도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 친구들도 많은데 지붕의 경사가 급해서 빗물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지붕이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높이를 띄워서 짓는 이유는 해충과 습기를 막기 위해서 짓는데 이런 가옥을 고상가옥 또는 이런 것들이 물 위에 떠 있다면 수상가옥이라고 불러요. 자, 어때요? 왜 이렇게 짓는지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열대우림 기후지역의 주민 생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농업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사를 지어야 맛있는 걸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독특한 농업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여기 있는 사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주민이 불을 붙이고 있어요. 왜 잘 자라는 땅에서 불을 붙이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토양에 있는 좋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결국엔 빗물에 다 씻겨져 내려가요. 자, 그러면 토양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재가 흙에 양분을 주어서 농사가 잘 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농업을, 이런 밭을 화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한 화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또 재가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결국엔 재가 다 씻겨져 내려가서 땅에 영양분이 또 고갈이 되는 상태가 생겨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짓기는 어려우니까. 네, 이동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태우면 나무가 없어져요. 네, 나무가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농업 방식, 화전, 불을 붙여서 밭을 만들지만 끊임없이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동식 화전 농업. 자, 그럼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무엇을 재배하게 될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생소한 것들이긴 할 텐데 선생님이 3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거 우리나라 고구마처럼 생긴 느낌이 들죠? 네, 이런 작물을 뭐라고 하냐면 네, 카사바라고 해요. 카사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색깔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작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귀여워요. 얌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타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3개 다 거의 탄수화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주민들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글의 법칙에서도 봤어요. 네,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 많이 먹어본 적 있을 텐데 요즘에 버블티 같은 거 먹어봤어요? 버블티? 선생님이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 버블티에 들어가는 이런 버블 여러분 좋아하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버블티의 그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이 버블이 타피오카라는 좀 찹쌀기가 있는 끈적끈적한 것들로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카사바 가루를 전분으로 만들어가지고 뭉쳐서 만드는 거예요. 버블티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빵집에 가면 되게 쫄깃쫄깃한 빵 알죠? 깨찰빵. 네, 그런 깨찰빵도 카사바에서 얻어지는 타피오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아 맞아 이거 선생님이 카사바를 재배해서 얻을 수 있는 타피오카로 만드는 거라고 했지?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는 카사바, 얌, 타로 같은 식량 작물을 재배한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농업 방식을 볼게요. 아까 이동식 화전 농업 말고 다른 농업 방식을 댓글창에 적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배울 거예요. 카사바 선생님 직접 먹어보진 않았고요. 그 타피오카 펄로 먹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지금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체리 색깔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붉은 색깔의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어? 희정 친구가 바로 대답을 해줬어요. 맞아요. 커피예요. 여러분 커피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씨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걸 가공해서 먹는 거거든요. 커피 콩인데 자, 이렇게 커피, 카카오 같은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냐면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농업을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플랜테이션의 핵심은 아까 이동식 화전 농업하고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들어가냐면 우선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다른 국가에 수출할 목적으로 재배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그 다음에 원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커피나 카카오나 고무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때요? 이동식 화전농업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이동식 화전농업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을 목적으로 거대하게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재배되는 작물들은 주로 음식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아니라 커피나 카카오 같이 우리가 간식 같은 걸로 그 자신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먹는 음식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방금 봤던 건 커피 열매였고요. 자, 왼쪽에 있는 자료, 이건 뭘까요? 네, 카카오란 말에서 다 들어봤겠죠? 네, 카카오 열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카카오 빈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코코아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뭘까요? 오른쪽은 좀 생소할 텐데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음식은 아니에요. 뭘까요? 갓풍선껌 친구가 말해줬어요. 맞아요. 천연 고무인데요. 이 고무액을 이렇게 나무에서 짜서 이런 것들로 뭐 라텍스 베개나 라텍스 침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런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플랜테이션 방식의 농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온대기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 전에 온대기후와 관련된 기후그래프 3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싱가포르의 기후그래프에 비해서는 꺾은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죠. 자, 특히 이쪽 지역은 기온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가 좀 크네요. 자, 이렇게 온대기후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의 사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겨울과 봄에, 여름에 좀 구분이 분명해서 계절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은하 친구 잘 말해줬어요. 맞아요. 계절이 뚜렷해요. 우리 온대기후를 배울 때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온대기후의 종류를 선생님이 학습 목표에서 3가지로 나눠보자고 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3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쪽에 노란 색깔로 체크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이 있는 북동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뭐라고 하냐면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해요. 온대 계절풍 기후. 자, 각각의 특징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명칭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유럽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유럽 중에서 조금 더 북쪽, 런던이나 파리 이런 쪽이 있는 지역들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서안 해양성 기후. 자, 그런데 이 런던보다 조금 더 아래쪽, 로마나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즉 온대 기후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 계절풍 기후가 있고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유럽 같은 지역들에서는 서한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아마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왜 색깔을 다르게 했는지의 의미도 알 거예요. 자, 온대 계절풍 기후와 지금 두 가지 본 서한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는 같은 온대 기후지만 조금 많은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온대 계절풍 기후와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기후를 이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대 계절풍 기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 계절풍 기후의 명칭에서 봤듯이 자, 이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계절풍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절풍을 두려워하고 추운 바람이 불기 때문인데 자, 반면에 여름은 어때요? 태평양 같은 뜨겁게 달궈진 바다에서 이렇게 뜨겁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런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잘 보이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의 특징과 겨울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요. 자, 여름에는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가서 피서를 즐기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고요. 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겨울도 말해줬고 봄도 말해줬고 여름도 말해줬는데 네, 이런 우리나라의 계절풍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서한해양성 기후를 가봅시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말 그대로 대륙의 서쪽 부근에 나타나는 기후인데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온대 계절풍에서는 계절풍이란 단어를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바람을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보이는 편서풍을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편서풍. 자, 편서풍은 1년 내내 동일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서쪽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얘를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이 불어올 때 항상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하고 습기가 많겠죠. 네, 그래서 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영국 신사의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보면 위에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입는 옷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이런 코트 뭐라고 하냐면 트렌치 코트라고 하죠. 네, 이 트렌치 코트는 비가 와도 물기가 스며들지 않고 잘 떨어지는 그런 굴러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트렌치 코트를 많이 입어요. 자,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계절별로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게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세 개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자, 지중해성 기후를 보기 전에 지중해를 먼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중해. 지중해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땅지자의 그 가운데 중자를 쓰겠죠? 땅 사이에 있는 바다. 자, 그럼 이 지중해에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예은, 띠예은 친구가 지중해 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중해 마을도 이 지중해성 기후랑 관련이 있어요. 원래 그 탕정 지역이 옛날에 다 포도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포도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중해 마을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자, 그런데 여름에 덥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덥지만 습기가 많진 않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네, 그래서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를 바탕으로 이렇게 사진에 보여지는 포도를 재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피자에 많이 올라가죠? 네, 탕정 친구들도 보이네요. 네, 맞아요. 포카리 스웨트가 배경이 되는 쪽이 그 왼쪽에 있는 산토리니 섬의 가옥이고요. 맞아요. 안율 친구가 말해줬는데 올리브예요. 자, 이런 기후에서는 올리브나 포도 같은 농작물을 잘 재배를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여름은 덥고 건조하다는 것, 겨울에는 온화하고 비교적 많이 비가 내린다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런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런던, 로마, 서울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방금 배운 온대기후의 그래프예요. 온대기후 세 가지 종류. 자, 우선 첫 번째, 연교차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선생님이 빗금을 한번 그어봤거든요. 자, 영국 런던의 기후와 우리나라 서울의 기후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연교차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연교차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에서 추운 달의 기온을 뺀 거예요. 자, 서울과 런던만 한번 봐볼까요?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까요? 한번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 말하려나요? 서울, 맞아요. 송서연 친구가 잘 말해줬어요. 서울의 연교차가 훨씬 더 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 이용해서 강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로마와 런던은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적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런던을 한번 보면은 런던은 1년 내내 비가 비슷하게 내려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겨울엔 내리지 않죠. 많이 내리지 않죠. 자, 그런데 로마는 또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한번 볼까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어떤가요? 지금 6, 7월. 어때요? 건조하죠? 네, 건조해서 우리나라랑 강수 형태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때요? 강수량에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로마가 비가 안 올 때 서울은 비가 많이 와요. 재은 친구가 잘 말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운 세 가지 기후 그래프에 맞는 기후 명칭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탈리아 로마. 어떤 기후를 보면 될까요? 어떤 기후였었죠? 네, 맞아요. 답을 말해주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또 대답을 할까요? 네, 맞아요. 연승 친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말을 잘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서울은 무슨 기후일까요? 우리나라 서울 무슨 기후? 네, 좀 기다려볼게요. 답변을. 자, 우리나라 서울. 네, 맞아요. 서울은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런던은 선생님 먼저 연결이 됐네요. 네, 런던은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봤어요. 자, 어때요? 세 가지 기후의 특징을 알겠어요? 네, 오늘 이것만 알아둬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 생활은 조금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가옥,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는 거는 대청마루라고 부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집에 가면 있는 시설이죠. 네, 맞아요. 온돌인데, 자,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대청마루나 온돌 같은 이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요. 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지중해성 기후와 서안해양성 기후로 가볼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밝은 색의 가옥이 나타나요. 집이 까마면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밝게 해서 집 안을 좀 더워지는 걸 방지하는 거겠죠. 자, 서안해양성 기후에는 우리나라의 온돌과 조금 다른 벽난로가 나타나는데 습기를 제거하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벽난로를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 이 모습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런던이나 파리, 뭐 독일 같은 이런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비가 굉장히 자주 와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맑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싸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즐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서안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는 농업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죠? 자, 바로 벼인데요. 온대 계절풍 기후에서는 여름에 습기가 많고 그 다음에 더운 기후를 이용해서 벼농사를 많이 지어요. 네, 쌀을 많이 먹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포도랑 올리브 얘기를 했었죠. 자, 여름철이 더우면서도 건조한 이런 지중해성 지역에서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익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고온건조한 기후를 이용해서 수목 농업을 많이 해요. 수목 농업. 자, 수목이라는 거는 과일, 나무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과일,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 자, 그 다음에 서안해양성 기후는 풀이 굉장히 잘 자라요. 비가 자주 오고 또 서늘하기 때문에 이런 풀들이, 작은 풀들이 잘 자라는데 이 작은 풀들을 먹고 자라는 소를 키워서 우유 같은 유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같이 하는 혼합 농업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 이것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서안해양성 기후에서는 낙농업과 혼합 농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정도만 기억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우유 같은 것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는 우유 1리터에 한 2,8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우유를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느덧 배운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했었는데요. 우선 열대우림 지역의 기후 특성을 배웠었어요. 자, 열대우림 지역의 기후 특성,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웠는데요. 분포 지역은 적도 부근이라고 했고요. 기후 특성은 1년 내내 덥고 강수량이 많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주민 생활의 특징은 얇고 가벼운 옷, 개방적인 가옥, 그 다음에 기름이나 향신료 등을 사용한다는 것들을 배웠어요. 기억이 나죠? 네. 자, 배운 내용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대우림 지역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이걸 빠뜨렸네요. 이동식 화전농업과 플랜테이션이 나타난다는 것. 그 두 가지의 개념의 차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온대 지역은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자, 온대 지역은 주로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했고요. 세 가지로 나눴었죠. 온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고 계절마다 서로 다른 바람이 분다고 했고요. 자, 서안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고 강수량이 고른 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나라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습유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아까 다 배운 거니까. 자, 배운 내용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1번. 자,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매일 오후에 가열된 상태에서 열대성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뭘까요? 한번 대화창에 답변을 써봅시다. 네. 희원 친구가 되게 가장 일찍 말해줬어요. 스콜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열대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뭘까요? 산성비? 아니에요. 네. 뭘까요? 맞았어요. 네, 창현 친구 맞나요? 희정이 친구가 잘 말해줬는데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화전농업하고 비교는 꼭 해줘야 돼요. 자, 온대 계절풍 기후 한번 알아봅시다. 온대 계절풍 기후는 서안해양성 기후에 비해서 자, 이거 좀 어렵죠? 힌트 줄게요. 가장 추운 달의 기온과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의 차이.
뭘까요? 세 글자. 오, 나연이 친구가 잘 말해줬어요. 연교차라고 하죠. 온대 계절풍 기후가 연교차가 크고요. 자, 마지막. 지중해성 기후예요. 자,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특히 여름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죠? 네 글자로 설명을 하면? 누가 말할까요? 네. 맞아요. 나연이 친구가 굉장히 잘 대답을 해줬네요. 고온 건조하고요. 이런 기후를 이용한 농업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 무슨 농업? 네. 수목 농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네. 올리브나 포도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농업. 자, 이렇게 온대와 열대 기후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학습할 주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온대와 열대를 배웠다면 다음 주에는 건조 지역과 툰드라라는 지역의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관련되는 교과서 미리 보고 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 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한번 미리 예습을 해서 더 즐거운 수업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수업도 잘 듣고 여러분 일주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